네, 반갑습니다. 2025년 10월 고1 모의고사 해설을 진행해 볼 텐데요. 우선은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시험지를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시험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오늘 좀 잘 풀리는데? 나 오늘 좀 나쁘지 않은데? 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시험이 조금은 쉬웠다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평소에 봐오던 9월, 6월에 비해서는 조금 쉬웠죠. 그래서 객관식도 마찬가지지만 좀 주관식에서 많이 힘을 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29번도 굉장히 평이했고 30번도 물론 어려웠지만 우리가 기출문제들을 좀 많이 봐왔다면 좀 비슷한 패턴이 많이 보였을 거고 계산량도 많지 않아서 좀 풀어낼 학생들이 꽤나 있을 법한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100점이 아니라면 고칠 문제는 있을 거니까 해설 영상 보면서 본인 틀린 문항들 점검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은 그냥 우리 빼는 거니까 A에서 B 빼시면은 X제곱 개수는 1이고 XY 지워지고 Y 개수 3이니까 정답 4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도 보시면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구하는 거니까 2에서 1 빼서 제곱하면 1이고요. 마3에서 0 빼서 제곱하면 9니까 둘 더하면 10입니다. 그죠? 그래서 2번 정답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행렬 문제인데 그냥 더하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모든 성분의 합 더할 거니,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그냥 얘 성분의 합을 구하시고요. 얘 성분의 합을 구한 다음에 B는 2배 하라고 했으니까 얘 2배 한 다음에 요거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14니까 정답 3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굳이 더하진 않아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도 보시면요. 4번 문제 보시면 4번은 항등식 문제니까 우변 정도 전개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변 좀 전개해주면은 x제곱에 요거 전개해주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b에 여기 3도 있으니까 얘를 2로 바꿉시다. 그럼 2에 x 빼기 b 이렇게 되겠네요. 전개해주면. 그래서 b가 1이죠. 마이너스 1이 아니고. 그래서 따라서 b는 1이고요. 그래서 b가 1이면 얘가 3되니까 a는 3이더라. 라고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둘 더하면 4가 된다. 그래서 정답 1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번까지 풀어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5번은 좌표 평면에서 그냥 평행 이동이니까 어떻게 옮겨 졌는가만 잘 보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얘는 뭐 y가 얼만큼 이동된지 모르겠지만 x는 5만큼 이동했구나 했을까요? x축 방향으로 5만큼 이동했고요. 그럼 얘도 똑같은 평행 이동을 건 거니까 y축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더라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도 y축으로 마3만큼 이동해서 8이 된 거니까 따라서 a는 11이고 그 다음에 얘는 x축으로 5만큼 이동해서 b가 된 거니까 b가 10이다. 이렇게 봐서 더하면 21 정답 1번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의 정답 1번이다 라고 보면은 뭐 쭉쭉 앞쪽은 좀 빨리 풀어주는 필요가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6번도 그냥 다항식 전개니까 빠르게 봅시다. 그래서 6번은 그냥 x제곱 개수는 4x를 둘이 곱하면 되니까 16일 거고요. 그래서 얘 개수는 16이고 다음 y의 개수는 ay랑 2랑 곱하면 되는데 그게 2개 생기기 때문에 2배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둘 곱한 다음에 2배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4a다 라고 봐서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a가 마이너스 4다. 그래서 정답 2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2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보시면은 7번은 행렬 문제인데 행렬을 그냥 요 정의에 의해서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럼 A랑 B를 만들면 될 것 같고 근데 문제 풀 때도 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A가 있고 B가 있다고 쳤을 때 어차피 이거 곱해서 나온 행렬이 있을 거고 걔 2, 1 성분이니까요. 여기죠. A, 2, 1 여기니까 그럼 얘를 만들려면은 어차피 여기랑 여기만 곱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A, B를 다 구하진 않아도 돼요. 그래서 구해보시면 그럼 여기는 A, 2, 1이니까 2, 1 집어넣으면 4고요. 그럼 여기는 A, 2니까 집어넣으시면 6이 될 거고 그럼 얘는 여기는 B, 1, 1이니까 1이고 B, 2, 1이니까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 구하려면은 4 곱하기 더하기 6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4 더하기 12여서 여기가 16이 되더라. 라고 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 5번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번까지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8번 넘어가 보시면
8번은 연립방정식이니까 1차, 2차 연립방정식이니까 그냥 우리가 위에 있는 식 대입해주면 되겠죠. 대입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그냥 y는 x 플러스 3으로 정리한 다음에 아래쪽에 대입해서 잘 풀어주면 되겠다. 면 될 것 같으니 한번 써주면은 그럼 x제곱에 그다음 마이너스 6x 그다음 4에다가 예곱할 거니까 더하기 4x 더하기 4, 3, 12는 11이다. 이렇게 하나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주면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2x 넘어오면은 플러스 1은 0이니까 아, x값이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완전제곱식이니까. 따라서 x가 1이고요. x 1 집어넣으면 y 4니까 y는 4더라. 이렇게 구해주면 풀 수 있겠다. 그래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5, 정답 3번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8번의 정답 3번 되고요. 그 다음에 9번 넘어가 보시면 9번은 나머지 정리 문제죠. 나머지 정리. 그래서 나머지 정리 문제니까 한번 봐보면 그럼 얘는 이 다항식을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a니까 여기다 결국에 a를 대입한 게 다시 a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a 대입해주면은 a 세제곱 그 다음에 a 또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 a제곱 그 다음에 a 대입해주면 a 마이너스 3에 a 그 다음에 더하기 8 이게 결국에 a다. 요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거죠. 그러면 요거 한번 전개해주면은 a 세제곱 지워지고 여기도 마이너스 a제곱 지워지고 그럼 남는 게 좌변에 남는 게 마이너스 3a 플러스 8 이게 a더라 이렇게 되니까 넘기면 4a가 8이라서 a가 2다. 정답 5번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9번의 정답 5번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요. 10번은 지금 주사위 2번 던져서 나오는 게 a, b니까 a랑 b는 1부터 6까지고요. 그래서 4의 약수 또는 12의 배수인데 우리가 또는이면은 예구하고 예구에 더해주면 되는데 하나 조심할 건 우리가 겹치는 게 있나 없나 보면 되는데 뭐 둘은 겹칠 리가 없죠. 4의 약수이면서 12의 배수일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4의 약수부터 구해준다고 치면 뭐 이러지 않을까요? 그럼 얘가 a 곱하기 b에서 4의 약수인 건 1이 있으니까 그럼 a, b 곱해서 1 되는 건 1밖에 없죠. 1,1밖에. 그래서 한 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b에서 얘가 2가 될 때는요. 얘가 2가 되려면 그럼 1 곱하기 2거나 2 곱하기 1이니까 2개 있죠. 그래서 2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의 약수니까 얘가 4가 될 때 4가 될 때는 1, 4, 2, 4, 1이니까 3개죠. 3개다. 잘 세주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2의 배수니까 그럼 얘가 a 곱하기 b가 12의 배수면 12가 될 때 이때는 좀 잘 세주면 되는데 뭐 1, 10은 안 될 거고 2, 6, 3, 4 이렇게 있죠. 물론 순서 바꿀 수 있으니까 4가지다 라고 볼 수 있겠죠. 4가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2의 배수니까 24일 때 또 봐주시면 그럼 24는 6, 4, 24밖에 안 되죠. 만들 수 있는 게. 그래서 얘는 2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36도 있으니까 얘는 6 곱하기 6밖에 안 되니까 1개다 라고 잘 세주면 된다. 그래서 자 더하시면은 얘가 6이고요. 13이네요. 그죠? 정답 4번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0번의 정답 4번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가보시면 11번은 지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잘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앞쪽은 빠르게 풀어주면 될 것 같고 그럼 m,-m에서 얘까지 거리가 d1이니까 먼저 d1을 좀 구해줍시다. 그럼 d1은 그럼 루트 10분의 m이랑 마이너스 m 집어넣어주면 2m 되죠. 그래서 2m 플러스 3 요거의 절대값 이고요. 이게 D1. 그 다음에 0,5에서 얘까지 거리를 D2래요. D2 구해주시면 얘는 똑같이 루트 10분의 이번에는 0이랑 5 집어넣을 거니까 8이네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게 D1보다 D2가 더 크다.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더 크다. 요거 물어보는 거니까 어차피 분모는 똑같으니까 날리시면 될 거고 그럼 내가 풀어야 할 거는 이게 되지 않을까? 얘는 절대값 2m 플러스 3이 8보다 크다. 반대죠? 8이 더 크다.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그때 뭐 구하는 게 정수 m의 개수니까요. 잘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8이랑 2m 플러스 3이 8 사이더라.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는 양변에 3을 빼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1이 2m, 그 다음 여기는 5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m의 개수 구하는 거니까 m으로 가능한 거는요, 마이너스 5부터 m으로 가능한 게 2까지네요. 이렇게 되겠다. 그죠? 가능한 정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총 8개죠. 그래서 얘에서 얘 뺀 다음에 한 개 더 해주면 되니까 하시면 8개다. 그래서 정답 1번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11번이 정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얘는 z가 주어져 있고요. z제곱이 실수가 되라 이건데 오랜만에 봐서 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우리가 뭐 사실 해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z제곱이 실수다 라는 거를 잘 해석해 주면 되죠. 얘가 실수라는 건 뭐 양의 실수일 수도 음의 실수일 수 있는데 얘가 양의 실수이려면 z가 실수일 거고요. 음의 실수면은 z가 순화수일 거다. 이 두 가지를 좀 파악해 주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우선 문제에 적혀져 있는 z를 좀 정리를 해주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얘는 a제곱 플러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요게 실수 부분이고요. 허수 부분 적어주면은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i 뭐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만 할 수 있으니까 얘 인수분해 해주면 a 플러스 4 a 빼기 3 이렇게 되니까 가능한 a 다 더하는 거니까요. 우선 실수가 되려면 허수 부분 지워지면 되니까 그럼 얘는 a가 6이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순허수가 되려면은 여기 실수 부분을 지우면 되니까 a가 3이거나 마사면 된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다 더하면 5가 된다. 그래서 정답 4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2번에 정답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은 마지막 3점이죠. 그래서 13번 보시면 연립방정식이니까 잘 풀어주면 되겠죠, 그냥. 우리가 3점까지는 특별히 어려우면 안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식 먼저 풀어주시면요. 그럼 위에 있는 거는 4n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x가 2n, n이 자연수죠, 지금? 자연수니까 n이 2n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x는 마이너스 2n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 아래 거는 인수분해가 돼요. 얘가 3n, 2n 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해주면 인수분해 되니까 그럼 얘는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n 이랑 3n 사이다. 이렇게 해를 구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정수가 10개다라고 했으니까 수직선 위에 한번 표현을 좀 해주면 그럼 지금 마이너스 2n 3n 일단 여기 사이가 하나의 해로 잡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n보다 작거나 같고 아니면은 2n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 2n 뭐 요런 모양이겠더라 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일단 여기서 한 개가 잡히니까 여기서 7개가 잡혀야 돼요. 9개죠? 10개 잡히라 했으니까 9개가 잡혀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정수 9개 잡혀야 되고 양쪽 정수니까 우리가 그냥 3n에서 2n을 뺀 다음에 1을 더한 게 정수 개수죠. 이게 9개면 되니까 넘어가면은 n이 8이더라 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n이 8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n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에는 8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9개면 된다는 걸 잘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3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번 넘어가 보시면 14번은 워낙 뭐 유명한 문제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내신 시험 대비하면서도 많이 풀어봤을 것 같아서 충분히 잘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얘는 지금 거리의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대칭이동 활용하는 문제일 거예요. 그려보시면. 그래서 한번 문제를 일단 표현을 좀 해보면 우선은 x축이 이렇게 있고요.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대충 그립시다. 2,6은 뭐 이쯤에 있다. 그 다음에 마 3,2는 뭐 대충 이쯤에 있다. 그래서 PQ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거리가 1인 상태로 PQ가 어떻게 잘 있을 거다. P랑 Q가 잘 있을 거다.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요 놈 더하기 요 놈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당연히 요
거리와 요 거리의 최소값을 바로 알 수 없으니까 보통 이용하는 게 대칭. 요거는 좀 대칭시킨다. 그래서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시키면요. 여기에 마3,2 마3,2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요 길이나 어차피 같은 길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이게 최소가 되려면 어차피 얘는 고정된 거리니까 사실 얘를 무시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얘를 무시하려면 얘를 하나만큼, 그러니까 얘만큼, 거리가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되죠. 그래서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이렇게 뭐 좀 이동을 시켜주면은 여기에 x축 방향으로 1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인 점이 될 거고, 그럼 어차피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요.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그럼 어차피 얘네 둘이 평행하고 길이 같게 우리가 만든 거니까 이게 평사라서 얘 길이랑 얘 길이까지도 같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얘 더하기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둘을 일자로 이었을 때가 가장 최소일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2,6까지의 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리가 되더라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 구해보시면 4, 4, 16, 그 다음에 8, 8이 64 에다가 루트 걸어주시면 되니까 루트 80이니까 4루트 5가 되겠네요. 그래서 4루트 5 정답 4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칭이동 활용해서 요 길이는 지금 고정된 거리니까 요 길이를 무시하기 위해서 얘도 하나만큼 이동시켜주면 되더라. 그래서 요 평행사변형을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되겠고요. 자, 15번 보시면 15번은 지금 행렬 문제인데 우리가 좀 행렬이 낯설다 보니까 좀 당황할 수 있지만 일단 가번 조건부터 보시면 A, B랑 C, A가 0 행렬이래요. 근데 우리가 당연히 알겠지만 A랑 B랑 0이라고 해서 둘 중 하나가 영행렬인 건 아니다라는 걸 아니까 B도 영행렬이 아닐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살펴보시면 지금 A, B인데 A가 지금 0, 0, 6, 0이고 그 다음에 B는 뭔지 모르겠지만 뭐 얘를 A, B, C, D 놓고 풀어도 상관없는데 얘랑 어떻게 곱해야 영행렬일까 좀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결과가. 그럼 어차피 이렇게 곱할 땐 얘가 뭔들 다 0이 나오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그럼 얘랑 곱할 때 생각해보면은 그럼 얘랑 요렇게 곱할 거고 이렇게 곱할 건데 다 0으로 나오려면은 무조건 여기는 0,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6이랑 곱해지는 게 0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곱할 거니까 얘는 0이어야 되고 0이어야 된다. 대신 여기는 모른다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A, B 정도로 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얘는 행렬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A 보시면은 CA는 곱하는 순서가 다르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얘는 0, 0, 6, 0 해서 결론은 똑같이 얘여야 되는데 그럼 얘도 얘랑 곱해서 영행렬이 나오려면은 최소한 어디가 0이어야 되는가를 보면은 그럼 얘는 이렇게 곱할 거니까 얘랑 만나는 게 요 자리예요. 그쵸? 그러면 너는 0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찬가지 이렇게도 곱할 거니까 넌 0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를 뭐 C, D 정도로 놓고 나머지 성분은 0이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냥 A, B, C 놓고 풀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건 상관없고 그 다음에 보시면 나번에서 B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은 3이라고 했으니까 뭐 편의상 A, B로 놨지만 그럼 얘를 3-A다 라고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얘 성분이 같다고 했으니까 너도 그냥 C로 놓겠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문자가 2개밖에 안 남는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때 우리가 얘가 B 행렬이었고요. 얘가 C 행렬이었어요. 근데 BC를 곱하면 A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한번 곱해 줍시다, 둘이.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쓰면은 BC는 그러면 0, 0, A, 3-A 그 다음에 CC 이렇게 곱했을 때 A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A는 0, 0, 6, 0이니까 뭐 다른 데 어차피 계산하면 0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요 6 나오는 데 좀 계산합시다. 6 나오는 데를. 그럼 이렇게 곱하시면요. AC 이렇게 곱하시면은 플러스 3C 마이너스 AC 지금 요렇게 곱한 거예요. 그게 6이어야 되죠. 그래서 얘가 6이다 라고 보시면 AC 지워지니까 3C가 6이라서 C가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C가 2고요. 그때 C의 모든 성분합을 구하는 거니까 너가 2고 너가 2면은 답이 2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2번 되겠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봅시다. 다음에 16번 보시면 16번은 지금 경우의 수 문제죠. 경우의 수도 이번 시험에서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 기본적인 좀 문제가 나온 것 같고, 얘도 보시면은 총 6명의 학생이 있고요. 이 중 5명을 선택할 거고 발표 순서를 정할 건데 1학년 학생끼리는 연속해서 발표하지 말래요. 그럼 1학년 학생끼리 그냥 띄워놓고 줄 세워라.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게 줄 세워라랑 같은 문제가 되겠죠. 그럼 결국 우리는 1학년을 이렇게 띄워놓을 거니까 1학년이 몇 명 있을 거냐를 기준으로 좀 케이스를 분류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학년이 3명 있는 경우부터 보면요. 그럼 어차피 2, 3학년은 뭐 구분 지을 필요 없으니까 그럼 일단은 1학년 3명 나와 있고요. 이 3명 중에 2명을 뽑으면 되니까 일단은 3C2 해주시면 되고 일단 뽑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렇게 5명은 다 꾸렸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1학년을 3명 이렇게 줄 세우고 나머지 2명, 3학년이든 2학년이든 2명을 요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면 되죠. 그럼 일단 이 1학년 줄 세우는 게 3팩토리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 3학년 2명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니까 4자리 중에 들어갈 자리 2개 고르시고 들어간 다음에 다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이 팩토리얼 곱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일단 1학년 3명이 있을 때의 경우의 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3에 6이니까 18이고요. 얘는 6, 2, 10이니까 18 곱하기 12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학년 2명 있을 때 보시면요. 1학년 2명 있을 때 우선 1학년 1명은 안 됩니다. 이게 총 5명을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1학년 2명이면 우선 1학년 3명 중에 누구를 2명 뽑을 건가를 먼저 정해서 3C1을 하시고, 똑같죠? 얘도 1학년 2명을 먼저 줄 세우고 그럼 나머지 2학년, 3학년 3명을 여기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시면 되니까 우선 1학년 자리 배치 먼저 하면은 이 팩.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세 놈, 뭐 자리 고를 필요 없으니까 그냥 3팩 해서 자리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되겠다. 그럼 요 놈은 계산해주면은 6, 2, 12에 3 곱할 거니까 12에 3 곱하니까 36이다. 뭐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요. 요거 계산하면 216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216이라서 둘 더하면 되니까 252다가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 5번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학년이 이웃하면 안 되니까 1학년이 몇 명 있을 거냐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분류해주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 17번 가봅시다. 17번 보시면 얘는 fx의 최대값과 최소값, 그러니까 이차함수 최대값 문제죠. 그래서 이 정도는 풀어볼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보시면 얘는 지금 fx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7이고 최대값과 최소값이니까 우선 최대값, 최소값을 항상 판단하려면 요 놈을 표준형으로 먼저 바꿔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표준형으로 좀 바꿔주시면 그럼 fx는 마이너스 2로 묶고 16 나와야 되니까 x-4의 제곱 플러스가 나와야 되니까 맞죠? 그 다음에 32니까 그럼 35 더하고 7 뺄 거니까 25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그래서 우선 상태를 파악해 보니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축이 x는 4예요. 이렇게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여기는 4,25더라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우선은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0부터 시작이다. 그럼 0은 무조건 여기 있을 건데 0 집어넣어 보시면 얘가 0,7이에요. 0,7. 그럼 우선 가능한 상황이 가다 보면은 어떤 순간에 7이 되는 순간이 있겠죠. 왜냐면 여기가 이미 25니까 여기가 이미 4,25니까 여기 분명히 중간에 7이 되는 상황이 존재할 거예요. 7이 되는 순간이. 그러면 여기에 몇 컴마 7이 되는 순간을 구하면 이 범위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가 최대값이 7이 되는 경우를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얘가 7이 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요놈이 7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구해주시면은 그럼 얘는 넘기면요. 넘기면서 2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8x 그럼 넘어가면 14니까 더하기 7은 0 그래서 값이 7이랑 1 두 개 나오죠. x가 1 또는 7인데 당연히 두 개 나오는 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거니까 인데 그래서 여기는 일단 1인 거죠. 여긴 1. 그래서 일단 a가 1이면 가능하구나가 돼요. 근데 7이면 안 되죠. 7이면은 여기까지 와버리는 건데 이렇게 오는 순간 최대값이 25라서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놈은 안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1,7 즉 a가 1이면 요 범위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여기서 내가 a를 더 키우는 순간 최대값이 늘어나요. 그렇죠? 그 최대값이 커져요. 최대값이 커지면 우린 최소값을 줄여야 돼요. 더. 그러면 넘어가서 최대값이 25일 거고 최소값을 줄이려면 계속 가야 돼요. 가다 보면은 이미 최대값은 25로 고정됐으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25가 되는 몇 컴마 마이너스 25가 되는 순간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25가 되는 순간을 구하자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 좀 요명을 살펴본다 치면은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넘어가면요 마이너스 50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양변 마이너스 1로 나눠주시면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25더라 되니까 따라서 x 값이 그럼 9죠. 9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물론 마이너스 1도 있겠지만 마이너스 1은 여기 있는 거니까 또 의미가 없다. 어차피 a 지금 a가 자연수죠. 양수니까 여기가 9더라가 되겠죠. 그래서 a가 0부터 9, 0부터 9면 요 범위고요. 이 범위일 때 최대는 25, 최소는 마이너스 25니까 똑같이 합이 0일 수 있더라. 따라서 a는 9가 돼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더해주시면 10이 되니까 정답 4번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8번 가봅시다. 18번은 이제 인수분해 문제고 충분히 3차식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봐볼게요. 그럼 지금 얘는 다항식이 있고 얘를 인수분해하는 거니까 우리가 항상 3차식에서 인수분해의 기본은 요놈이 0 되는 값을 집어넣는 거죠. 근데 a가 있는 걸 보아하니 a를 없애려면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딱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 주어진 식이 지금 2a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5 x 그 다음에 a 플러스 3 이건데 얘한테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거고요. 요 놈을 인수로 가질 거고 그럼 요거 뭐 조리제법을 쓰셔도 되고 대충 전개해서 맞춰보시면 x제곱일 거고 여기서 x제곱이니까 얘 나오려면은 뒤에가 2a 플러스 2의 x일 거고요. 그래야 x제곱 개수가 맞죠? 그 다음에 상수는 a 플러스 3일 거다. 이런 식으로 맞춰볼 수 있겠다. 그럼 요게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말하길 얘가 완전 제곱식 뭔가 하나랑 두 개짜리로 인수분해 되라. 이런 말이죠. 그럼 케이스는 두 가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x 플러스 1을 가져서 x 플러스 1이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라서 하나, 두 개 있는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그럼 요 놈을 뭐 fx라고 잠깐 해주면은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요 뒤에 놈도 x 플러스 1을 갖는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f-1이 0이 되는 순간에 저 모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얘가 또 x 플러스 1의 제곱이 아니라면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빼기 2a 빼기 2 그 다음에 더하기 a 플러스 3 너가 0이다 이렇게 되니까 정리를 해보시면 넘어가면은 a가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a가 2구나 라는 거 우선 하나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보시면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fx에 판별식이 0이면 되죠. 얘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어도 되는 거니까.
그럼 얘 판별식 걸어주시면 짝수 판별식 좀 겁시다. 짝수 판별식 걸어주면은 그럼 요거는 a 플러스 1의 제곱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a 빼기 3은 0이다. 요거 풀어주면 되고요. 얘는 a 제곱 플러스 a 빼기 2는 0이니까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거나 아니면 1이구나 라는 상황을 얻어낼 수 있겠다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때 a 값만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지까지 구해야 되니까 a를 집어넣어서 또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지를 다시 봐야 돼요. 그러면 해봅시다. 그럼 a에다 2 집어넣으면요. a에 2 집어넣으면 x 플러스 1은 그대로일 거고 a에 2 집어넣으시면 얘가 4x 플러스 5네요. 그렇죠? 4x 플러스 5면은 x 플러스 4,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죠. 얘가 요거에 x 플러스 1, 이게 일단 하나, 1이 아니죠? 4죠?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요 경우는 일단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a는 2, b는 1, c는 4죠. 더해주면 7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2 집어넣으면은 틀렸네요. 6이네요. 6x구나. 5, 1이네요. 이거 5네요. 얘가 5군요. 그러면 이게 8이 되겠네요. 얘가 8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마이너스 2일 때랑 a가 1일 때 둘 다 해봐야 되는데 이게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요. 이 경우는 그럼 똑같이 집어넣어 주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그죠? 그럼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네요. 그래서 이 경우는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 모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값은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다 라는 걸 얻을 수 있고 다음 두 번째로 a가 1인 경우는 그럼 1 집어넣으시면 4x 플러스 4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요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얘도 a 플러스 b 플러스 c 구해주시면 얘는 더하면 4더라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최대값 m은요. 요게 최대값 m일 거고요. 그 다음 최소값 스몰 m은 얘가 스몰 m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6 정답 2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8번에 2번이다. 그래서 18번까지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9번 넘어가 보시면 우선 나머지 정리 문제고요. 특별한 조건이 많지는 않고 그냥 뭘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뭐다, 몫은 뭐다, 이런 거니까 우선 가번, 나번을 읽고 좀 식을 써주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fx를 내가 px로 나눴더니 몫은 qx고요. 나머지는 px 더하기 qx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나 알려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내가 fx를 이번에는 qx로 나눴더니 몫이 px고 나머지가 px 더하기 qx의 제곱이다. 이렇게 두 개를 알려준 것 같아요. 그럼 보고 이러면 안 돼요. 뭐야 똑같은 식이잖아. 이게 아니고 우리가 결국 뭘로 나눴느냐가 중요한 거죠. 얘로 나눴다. 얘는 얘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얘인 거고 얘는 얘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얘인 거고 결국 차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봐라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 3차죠. 그럼 둘 곱해서 3차인 거니까 루트 3차, 루트 3차는 아니겠죠. 개수가 실수니까. 그럼 얘가 1차, 2차일 수도 있고 2차, 1차일 수 있는데 일단 얘가 1차, 얘가 2차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나머지가 그러면 4차가 돼요. qx제곱이 4차라서. 그래서 너는 안 되고요. 그럼 얘가 2차, 1차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 문제가 없는 가를 살펴보면은 얘가 2차, 1차면요. 얘도 2차 제곱했으니까 2차예요. 그럼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얘가 잘 서로 최고차항을 지워준다면 가능은 할 수 있다 라고 파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얘가 1차, 2하면 가능하다. 여기서 마찬가지 얘가 1차고 2차면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여야 되죠. 상수. 그럼 얘가 상수가 될 수 있나? 2차 더하기 얘도 1차 제곱이니까 2차처럼 보이지만 잘 지워지다 보면은 상수가 불가능하진 않겠구나 라는 상황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한번 그렇게 되도록 즉 나머지가 상수가 되도록 잘 px랑 qx를 세팅해보자 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한번 세봅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px를 좀 잡아 볼 텐데 우선 얘 최고차항 계수가 1이에요. 그죠? 그럼 얘네도 서로 곱해서 1이 돼야 되는데 잘 생각을 해 보시면요. 얘 최고차항 계수 만약에 a라고 하면은 그럼 얘는 둘이 지워지려면 얘가 a분의 1이어야 돼요. 그쵸? 그럼 얘 최고차항 계수가 뭐 a분의 1이어야 되는데 이거 제곱해서 더했더니 둘이 이차항 계수가 지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 최고차항 계수가 a면은 얘가 a분의 1이겠죠? 얘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그럼 얘가 a고 얘가 a분의 1인데 제곱하면 a제곱분의 1이에요. 이거 더하면 지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a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냥 px를 쭉 써놓고 대입해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결국에 p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그 다음에 저 p0이 마이너스 2고 q0이 1이니까 상수항을 알려줬다. 상수항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qx는요.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이고요. 최고차항 계수는. 왜냐면 a가 마이너스 1이면 a분의 1이었던 것도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상수항은 1이다.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다 집어넣어서 얘가 상수가 되게 하면 되니까요. 그럼 여기서 qx제곱은 이거는 얘 제곱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내가 지금 이놈이랑 이놈 더해서 상수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a 값이 2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a 값이 2다 라는 것까지 얻어낼 수 있겠죠. 그럼 내가 할 일은 f2 구하는 거고요. px, qx 다 구했으니까 fx 한번 써주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fx는 다 집어넣읍시다. 그러면은 근데 뭐 2만 집어넣을 거니까 뭐 식을 굳이 쓰지 말고 p2랑 q2만 구할까요? f2를 구하는 걸로 하고 f2는요. 그럼 지금 p2는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죠. a가 2니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q2는요. q2는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f2라는 건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치면 p2 곱하기 q2 그 다음에 더하기 p2 더하기 q2의 제곱 요거니까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둘 곱하면 2고요. 그 다음에 얘 더하기 한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정답이 1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5번 된다 이건데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요 식 두 가지가 똑같이 생겼지만 결국 누구로 나누는 야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차수에 관한 얘기를 해보자. 요거를 좀 파악하는 게 문제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20번 봅시다. 20번은 지금 빈칸 넣는 문제니까 사실 뭐 빈칸만 잘 확인해서 가나다를 잘 구해주면 되는데 우선 문제 조건은 뭐 이렇죠. 지금 ABC라는 삼각형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2등변 삼각형이래요. 이렇게 ABC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있고 이때 여기가 2a,0이죠. 여기 a가 2a,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b고 여기가 c, b고 여기가 c인데 이 길이가 두 개 같다고 했고 무게중심 알려줬으니까 당연히 내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을 때 얘가 2등분이 될 거고 여기에 0,2가 있을 거다 라는 건 내가 요거를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2 곱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빈칸으로 좀 가보시면 그럼 우선은 빈칸에서 얘기한 거는 여기까지 보시면 지금 중점을 b, c라고 했을 때요. 여기를 b, c라고 했을 때 b랑 c가 뭘 거냐를 구하라는 건데 뭐 내분점을 당연히 이용하면 되겠죠. 얘가 2대 1인데 사실 뭐 내분점 공식을 이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여기서 1로 갈 때 x좌표가 2a만큼 줄어들었고 y가 이만큼 커졌죠. 그렇죠? 그럼 그거의 절반만큼씩 늘어나고 줄어들면 되는 거니까 2a만큼 줄었으니까 a만큼 줄면 되죠. 그래서 얘가 0에서 a만큼 줄면은 마이너스 a일 수밖에 없고 0에서 2까지 2 늘어났으니까 1만큼만 늘어나면 되겠죠. 2에서 1 늘어나는 거니까 얘가 3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도 해결해 볼 수 있겠죠, 충분히. 그래서 여기서 이 C가 3이더라 라는 걸 구해라 이런 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B랑 AC가 같고 AM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1이니까 당연히 BC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A여야 돼요. 요 놈의 수직이니까, 그죠?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1이니까. 그럼 너는 A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3 지나니까 너도 3이다. 당연한 거고요. 그때 B의 X좌표를 K라고 하면은 Y좌표는 뭐냐? 근데 뭐 여기 써있죠, 그냥. 나 써있고, 써있으니까 B의 좌표는 너구나가 될 거고, 이때 BM이라는 건, 얘가 M이죠, 지금? BM이라는 건 BC의 절반이래요. 근데 BC가 아까 문제 위에서 얘가 길이가 2 곱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었으니까 여기 길이는 A제곱 플러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으니 얘가 지금 B의 좌표가 K, 얼마였죠? 여기에 AK 플러스 A제곱 플러스 3 요거니까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가 요거와 같다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거리 공식 써준다고 치면은 그럼 여기서부터 얘까지 거리 공식 한번 써주면은 거리 D는 A 플러스 K의 제곱 거리 제곱 구할게요. 그럼 얘는 더하기 얘에서 얘 빼면 3 지워지니까 그러면 A제곱 AK 플러스 A제곱 요거의 제곱 요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요놈의 제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1이다. 이거 잘 풀어서 K값 구하라 이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걸 전개하는 순간 4차가 나오니까 4차는 아니잖아요. 사실 K를 풀 거니까. K가 2차긴 해서 뭐 전개하는 게 어렵진 않은데 이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서 여기를 한번 A로 묶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물론 이게 전개하면 K에 대한 걸 푸는 거니까 2차식은 맞습니다. 그럼 한번 얘를 A 플러스 K의 제곱으로 묶어내면요. 요거 A 빼내서 그러니까 지금 얘가 A에 A 플러스 K 이거라는 말이에요. 그쵸? 요거라는 말이다. 그럼 묶어주면요. 이렇게 되겠죠. 얘가 A 플러스 K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1 플러스 A의 제곱 되고 얘가 A제곱 플러스 1 요거를 풀란 거 같으니까 얘 어차피 0 아니니까 날려주면은 따라서 A 플러스 K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겠죠. 요거거나 요거다. 그럼 따라서 무려 구하는 K는 1-A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인데 우리가 구한 K라는 게 사실은 이걸 구한 걸 수도 있지만 사실 C를 구한 걸 수도 있죠. 얘를 X로 뒀을 때 이 거리 같으니까. 근데 문제에서 B의 X좌표가 크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큰 놈인 요 놈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답원에 들어갈 놈은 1-A다 라고 구해주면 될 거고, 그럼 이때 B의 X좌표와 Y좌표의 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X좌표는 1-A인 거고요. 여기 K에다가 1-A 집어넣어주면 A제곱 지워지고 1-A 집어넣으면 3 플러스 A죠. 그래서 얘의 Y좌표가 3 플러스 A가 됩니다. 얘는 1-A고 그럼 둘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4가 된다. 그래서 라에 들어갈 거는 4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원한 건요. 얘가 FA고요. 얘가 FA고 얘가 GA인데 여기다가는 3 집어넣고 여기다가는 4 집어넣어서 둘이 곱하라고 했나요? 둘이 곱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3이고요.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니까 둘 곱하면 답이 3번에 마이너스 9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0번 문제 치고는 상당히 쉽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시험 시간에는 좀 뭔가 잘 안 풀린다면 당황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빈칸 문제는 우리가 이것만 그대로 잘 따라가고 계산을 잘 해주면 나오기 때문에 20번 치고는 충분히 해결할 만한 문항이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면은 정답이 3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1번 보시면 자, 21번 봅시다. 21번이 아마 이번 시험에서 30번이랑 두 문제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선 21번은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그림에 대한 원점 대칭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과 좀 보기의 조건을 잘 해석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일단 마지막 요 부분은 그냥 계산을 잘 해봐라. 너가 원 구하고 직선 구해서 계산 잘 해봐라 라는 내용일 것 같아요. 문제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기에 문제를 좀 가보시면요. 문제를 좀 보면은 그러니까 우선 문제에서 말한 대로 1사분면에 중심이 있고요. 얘를 원점 대칭한 원이 있을 거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보기의 조건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보기에서 이런 말이죠. 여기 어디 임의의 점에 P가 있을 거고 임의의 점에 Q가 있을 건데 둘을 이렇게 연결하고 그걸 원점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내가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얘가 P고 얘가 Q여서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요 외접원의 중심이 PQ 위에 있다. 그러니까 중심이 여기 있다는 건 얘가 지름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건 이런 거지 않을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중심을 지나가는 삼각형 요 빗변이 중심을 지나가는 요런 상황이 되면은 요 놈이 직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외심 배울 때 배웠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요 삼각형의 외접원이 있을 거고 그거의 중심이 PQ 위에 있으니까 너가 직각일 수밖에 없구나를 체크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우선은. 그래서 중심은 뭐 여기 어딘가 있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뭐 체크해 주자면 PQ가 6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이 뭐 3 정도 되겠다라는 걸 반지름 3 정도 되겠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보기 조건은 다 해석한 것 같고 밑에 줄은 그냥 계산하는 거라서 마지막에 해야 되고 뭔가 더 이용할 게 없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아직 이용하지 않은 건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관계다라는 걸 이용하지 않았죠. 그러면요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얘도 여기 위에서 뭔가 대칭돼서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원점 대칭해서. 그 말은 얘가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대로 연장하면요. 같은 길이만큼 가서 대칭되는 요 점이 실제 대칭점일 거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얘도 직각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직각이구나. 그럼 얘도 원에서 직각을 본 순간 요걸 떠올려야겠네요. 그래서 얘도 여기를 연결해주면요. 이렇게 연결해주면 자연스럽게 중심을 지나갈 수밖에 없고 그럼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의 길이 같으니까 둘이 합동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얘도 반지름이 3이구나 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어쨌든 직선이랑 중심이에요. 반지름 구했고 왜냐면 마지막에 거리 구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중심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를 일단 A, B라고 세팅을 해보면요. 하나 알 수 있는 거 반지름 3이고 원점 지나가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3이구나. 요거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요 원의 식 자체는 이런 거죠.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반지름 3이니까 9다 라는 건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여기서의 접선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인데 요것도 대칭 관계로 좀 생각해 본다고 치면 여기서 접선을 내가 그려서 얘가 기울기가 2분의 1인 거나 상대적인 위치가 같은 여기서 그은 것도 2분의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요렇게 또 2분의 1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얘 기울기가 얘도 2분의 1이니까 결국에 여기서 이렇게 항상 우리가 접선이 있으면 중심에서 접점에다가 그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중심에다가 이렇게 접점에 연결해주면 너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너 기울기는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사용할 수 있는 건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걸 이용해주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x 절편 구해주면요. 여기다 y에 0 집어넣고 x 절편 구하면 2a, 0이에요. 그렇죠? 2a, 0. 그래서 x 절편은 2a다. x 절편 2a니까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기울기 구하면 마이너스 2다. 얘 기울기 구하면 마이너스 a분의 b죠. 이렇게 되니까 너 기울기 마이너스 2다. 즉 b가 2a다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둘을 연립해주면 a 값이랑 b 값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a 값, b 값 구해주면요. 계산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a 값, b 값 구하면 a가 5분의 3 루트 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b는 5분의 6 루트 5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지막 구하라고 하면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그은 접선이 있을 거고 접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때 너한테 이 길을 구해봐라 라고 한 거죠. 요 길이 구해볼래? 라고 한 거니까 요 길이 구해보시면요. 그러면 얘는 여기가 2a, 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a, 0이에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에다가 x절편이 마이너스 2a니까 여기가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2a 집어넣으면 0이니까. 그럼 결국에 얘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되겠네요. 요 거리를 구해라. 가 될 거고, 물론 A, B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는데 이 값이 좀 복잡해서 그냥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집어넣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구해보시면 A, B에서부터 얘는 2 곱하시면요. x-2y 플러스 2a는 0. 얘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게 답이니까 마지막 계산만 좀 해주면 거리 D는 그럼 루트 5분의 여기 집어넣으시면 절대값 a-2b 플러스 2a 요게 되고요. 그럼 b가 아까 2a였으니까 루트 5분의 b 자리에 2a 집어넣으시면 절대값 마이너스 a 요렇게 되겠죠. b가 2a였으니까. 근데 어차피 a 양수인 거 아니까 요렇게 그냥 바꿔도 되겠죠. 절대값 지워버리고. 그럼 루트 5분의 a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a가 5분의 3루트 5니까 집어넣으시면 5분의 3이다 라는 거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결국에 일단 여기서 직각 체크하는 거 있었죠. 이 직각 체크하는 게 일단 1번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뭘 이용하지 않았는가를 항상 체크해 봐야 돼요. 문제가 잘 안 풀릴 때는. 그땐 내가 아직 원점 대칭이라고 했는데 뭐 원점 대칭에 대해서 이용해 본 게 없구나. 그림만 그려줬지 실제 내가 이용한 건 없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 얘를 대칭시킨 점이 여기에도 있을 거고 당연히 원점을 지나가면서 갈 거니까 같은 길이 같은 길이다 라는 거를 좀 체크하면 결국 여기서도 내가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번은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22번 보시면 22번은 지금 둘이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얘 기울기가 1이면 되죠. 그러려면 K가 2면 된다.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3번 보시면 얘는 NP2랑 3P인데요. 그럼 얘는 뭐 계산을 좀 해주면 얘는 그러면 NC이니까 N 곱하기 N-1 요걸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고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n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어차피 n이 자연수니까요. 0 아니니까 날려버리시고 넘기시면은 n-1이 12죠. 그래서 n이 13이다 라는 걸 얻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23번의 정답 13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4번 가보시면 24번은 그냥 행렬 계산이니까 P랑 Q 집어넣고 계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그럼 얘는 PA가 지금 4P, 3P, 마이너스 3P, 그 다음에 3P, 왜 마이너스죠? 플러스 4P 될 거고, 그 다음 B를 빼면은 얘가 마이너스 8, 2, 2, 8, 요걸 뺐을 때 결과가 0Q, Q0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만 해주면 되니까 그럼 4P에서 8 뺀 게 0이라는 거니까 P가 2가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P가 2고요. 그 다음 Q 구하려면 얘가 6 빼기 2니까 4가 되겠다. 그래서 Q는 4다. 이렇게 그냥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P 더하기 Q 구하라고 했으니까 둘 더하면 정답 6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5번 보시면 25번이 경우의 수 문제인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경우의 수가 늘 주관식에 나오면 좀 정답률이 많이 떨어져요. 이게 답이랑 확실히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단원에 비해서. 그래서 한번 잘 항상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25번은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고요. 결국에 양 끝에 홀수가 두 수의 곱이 홀수니까 둘 다 홀수면 된다는 거고 홀수가 좀 세 개죠. 1, 3, 5, 3개니까 결국 배열을 할 때 양쪽 끝에다가 홀수를 두시고요. 나머지 그냥 배열하면 되겠죠. 그럼 양쪽 끝 여기랑 여기에 홀수를 배열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은 3개 중에 2개를 고르시고요.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요게 양쪽 끝에 홀수를 배치하는 경우겠죠. 뭐 예를 들어 1, 5가 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왔다고 치면 나머지는 특별히 제한사항 없으니까 4팩으로 쭉 깔아버리면 되죠. 그래서 나머지는 4팩으로 계산을 처리해주면 되겠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24고요. 여기는 3이 6이니까 6 곱하기 24라서 144다. 라고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14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보시면 26번은 지금 4차 방정식이고 뭐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치환을 이용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럼 보시면 저 놈을 좀 치환해주면요. 식 자체가 지금 우리가 2x제곱 플러스 kx 요 놈을 좀 t로 치환해준다라고 치면 식 자체는 t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16은 0이니까 인수분해 해주면은 t 플러스 8 t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라는 거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다시 치환한 거 좀 돌려주면은 2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8, 그다음 여기는 2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는 0이다. 요건데 문제에서 실근 두 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 판별식이랑 얘 판별식 잘 걸면 되는데, 그럼 실근 두 개라는 건 얘가 실근 두 개, 얘가 허근 0개. 허근 0개가 아니고 허근 2개. 얘 허근 2개, 실근 2개. 아니면 뭐 중근중근해서 한 개 한 개씩일 수도 있긴 한데 한번 사항을 살펴봅시다. 그래서 얘 판별식을 D1이라고 치면요. D1은 K제곱 마이너스 64고요. 얘 판별식 D2라고 치면은 D2는 K제곱 마이너스 44, 16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얘도 중근, 얘도 중근은 불가능하다라는 건 보여요. 그렇죠? 둘이 동시에 0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한 놈이 양수고 한 놈이 음수라는 건데, 물론 그냥 얘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얘가 0보다 작을 때, 클 때 하면 됩니다. 물론 해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해보시면 되고, 사용을 해본다면 지금 얘가 더 크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얘보다. 그래서 너가 양수고 너가 음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얘 풀어주시면은 얘는 마이너스 8이랑 K가 8 사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K가 4보다 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이렇게 될 텐데, 문제에서 자연수만 더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5, 6, 7만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K로 가능한 거는 5, 6, 7이고 더하면 18이다 정도는 금방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18이다 라고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7번 보시면은 27번은 지금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알파 베타고요. 그래서 얘 알파 제곱 마이너스 k 베타 뭐 이걸 줬고, 뭔가 마지막에 곱셈 공식을 잘 이용해봐라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문제 보자마자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부터 체크해서 범위 먼저 구해놓고 까먹지 않게 체크하러 갑시다. 그럼 판별식은요, k제곱 마이너스 4 곱할 거니까 플러스 2k제곱 마이너스 12k는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3k제곱 3으로 나눠주면 k제곱 마이너스 4k가 0보다 커야 되니까, 따라서 k는 0보다 작거나 아니면 4보다 큰 거구나 정도를 일단 체크하고 시작을 하자. 그래 안 까먹겠죠?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당연히 이 식에 뭔가 곱셈 공식 관련된 식이 있으니까 근과 계수 관계를 좀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 좀 써주면은, 그럼 우선은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k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k,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k제곱 플러스 3k다. 이 두 개를 얻어놨는데 얘를 어떻게 이용할까 이긴 한데, 물론 뭐 알파를 대입해서 풀어도 가능한데 여기서 좀 눈에 띈 거는 여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있네. 그럼 얘 집어넣으면은 알파 베타에 대한 식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가 그냥 k 자리에 얘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의 베타 이렇게 되죠, 식이. 그럼 얘 전개해주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너가 12구나 이런 식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합이랑 곱이 있으니까 얘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알파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거니까 여기다가 요 식을 잘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좀 집어넣어 주면은, 그럼 얘는 마이너스 k니까 제곱하면 k제곱, 그럼 얘를 뺄 거니까 플러스 2분의 1k제곱 빼기 3k, 너가 12다. 요걸 써주면 되겠죠.
그럼 양변에 2랑 2를 곱하고 3을 나눕시다. 양변에 2를 곱하고 3을 나누면요. k제곱 마이너스 2k 2를 곱하고 3을 나눌 거니까 8이죠.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8은 0이다 되니까 마 4에 2라서 k가 4거나 마이너스 2죠. 근데 해당되는 범위에 맞는 거는 마이너스 2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고요. 문제에서 구하면 다시 요거니까 얘를 좀 구해주면은 k가 마이너스 2면 너는 2고요. k가 마이너스 2면은 여기다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8이네요. 이렇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구하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2, 4 제곱 빼기 2배의 얘니까요. 플러스 16이라서 정답이 20이다 라는 걸 얻어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뭐 다른 풀도 있겠으나 여기서 그냥 마이너스 k 여기서 마이너스 k 본 순간 집어넣으면 알파 베타에 대한 식으로 그냥 써낼 수 있구나가 돼서 그렇게 좀 이용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번은 정답 20 되겠고요. 그 다음에 28번 가봅시다. 28번 보시면 얘는 지금 A, B를 1대 4로 내분하는 점이 CD의 중점이고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얘도 원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얘는 20번이었나요? 21번보다 21번이랑 다르게 뭐 그림이 안 그려져 있긴 합니다만 뭐 충분히 그려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뭐 완벽하게 그릴 수 없으니까 뭐 대략 그려보시면 원이 이렇게 있다는 거고 원이 이렇게 있는데 뭐 X축과 Y축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막 그래요. 아 대충 있나 보구나. 이렇게 있나 보구나. 그래서 여기가 A, B고 여기가 CD구나. C의 Y좌표는 D의 Y좌표다. 얘가 D네요. 얘가 C구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1대 4로 내분한 점, 1대 4로 내분한 점이 CD의 중점이래요. 즉 이게 1대 4로 가면은 여기 중점에 있다라는 건데 그럼 우리가 결국 얘가 현인데 현을 반으로 가른다는 건요. 얘가 지름이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중심에서 이렇게 그어야 반이 갈라지는 걸 생각한다면 결국 지금 A, B가 지름의 역할을 한다는 거구나 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해석을 했다면 다시 그려보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올바르게 해석을 했으니 다시 한번 그려주면 원을 한번 그려주시고 그럼 지금 X축이 이렇게 있을 때요. X축은 아니죠? 맞죠? X축. X축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이 A, B 얘네가 지름의 역할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1대 4로 내분한대요. 1대 4로 내분했을 때 여기 있는 거니까 여기에 Y축이 이렇게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C의 Y좌표는 D보다 작으니까 여기가 D, 여기가 C구나.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얘가 1대 4구나 라는 거 정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우리가 할 만한 거는 여기가 어차피 원점인 걸 아니까 얘가 마이너스 A, 얘가 4A 정도인 걸 체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체크할 수 있을 거고 그럼 반지름을 알고 중심을 알아요. 그럼 결국에 반지름은 지름이 5A니까 반지름이 2분의 5A인 걸 알고요. 그다음 중심은 얘네 둘의 중점일 거니까 그럼 2분의 3A, 0이다 라는 걸 얻을 수 있겠네요. 문제에서 얘 접한다고 했으니까 중심에서부터 저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만 쓰면 A값 구할 수 있으니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요 지금 중심에서부터 저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면은 D는 5분의 2분의 3A 집어넣으면 6A 0 집어넣으면 지워지고 더하기 13 이렇게 될 거고 A 양수니까 절대값 필요 없고요. 이게 2분의 5A구나 라는 거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럼 얘는 정리를 잘 해보시면은 A는 다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2분의 25A에서 결국 13이 2분의 13A다. 이렇게 되겠네요. 5 넘기고 6A 넘기면 따라서 A가 2다. 라는 걸 얻을 수 있고 그럼 마지막에 구하는 건 넓이니까요. 마지막 구하는 넓이가 이거죠. 이렇게 넓이 구한 다음에 얘 2배 때리면 되니까 그럼 A가 2니까 지금 요 길이가 8-2니까 이게 10이에요.
그럼 여기서 요 y좌표 높이만 구하면 되니까 식을 한번 써주면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요. 요거죠. x-a가 2니까 3 제곱 플러스 y제곱은 a가 2니까 반지름 몰아서 25다가 되니까 그럼 여기에 y절편은 4겠네요. 그렇죠? x 0 집어넣으면 4니까. 그래서 여기 길이가 4다가 될 거니까 그럼 정답은 10 곱하기 4에다가 2분의 1 한 다음에 다시 1을 할 거니까 얘 곱하기 얘 하면 되죠. 그래서 정답이 40이 나온다라는 걸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 40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9번 봅시다. 29번은 문제의 조건이 잘 나와 있고요. 그림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우선 도형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고 문제에서 준 조건은 이게 정사각형이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라고 줬으니까 뭐 이게 평행하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되어 있고 그럼 우리가 마지막 구하는 거 보면은 얘 제곱, 얘랑 얘 더해서 세제곱하는 거니까 곱셈 공식 쓰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편하게 얘를 A, 뭐 얘를 B 라고 해서 구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얘도 B, 얘도 B고요. 다음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A-B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 있는 식을 잘 써주면 되는데 그럼 우선은 A, B는 그냥 A고요. 얘는 B니까 상관없고 SD, 그러니까 여기 얘에서부터 여기 D까지의 거리인데 그럼 요거 구하는 거고요. 그럼 얘는 이게 뭐 ABC라고 했을 때 얘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에요. 그렇죠? 물론 피타고라스로 만들어 보면 됩니다. 그럼 얘는요. 결국 지금 SD라는 거는 SD의 제곱이라는 건 여기가 지금 A-B고 얘가 A고 얘가 B니까 결국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B의 제곱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정도는 좀 빨리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우선 첫 번째에다 집어넣으시면요. 첫 번째 내가 얻을 수 있는 식은 A 플러스 B의 A제곱 여기서 나오니까 두 개죠 그러면 2A제곱 플러스 2B제곱 마이너스 2AB 일단 요게 4분의 35구나. 요거 하나 얻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V1, V2도 구해야 되는데 우선 V1은 전체 부피였던 것 같아요. 그죠? V1이 그죠? 전체 부피. 그럼 V1은 전체 부피니까 그냥 A, 여기도 A니까 A, B네요. 그쵸? 그럼 A제곱 B. 그 다음 V2는요. V2는 여기 반쪽 자리, 왼쪽 자리니까 B, A, B니까 B가 두 개네요. 그럼 A, B제곱 되니까 그럼 문제에서 둘 더하라고 했으니까 둘 더한 식은 A, B랑 묶어주면은 A, B에 A 플러스 B 요게 4분의 15일 거다. 요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씩을 잘 이용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구할 거는 A 세제곱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구할 거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 한번 잘 구해볼래? 요게 되겠죠. 그럼 일단 여기 2가 있으니까 한번 약분을 좀 해주면요. 이 한번 약분을 다시 쓰면은 그럼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B 얘가 8분의 35다 인데 뭐 조금 더 잘 보이게 쓴다고 치면 이렇게 하면 써주면 좋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써준다고 치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식이 되죠. 실제로 얘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요거인 거 정도를 체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4분의 35다. 8분의 35죠. 요거 이용해 주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얘도 요거 전개했을 때 식에서 쓰이는 모양이죠. 왜냐면 얘 전개한 식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3의 AB A 플러스 B 이거니까 요거 잘 사용하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국에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얘 더하기 3배 얘네요. 그쵸? 계산만 해주면 되겠다. 그럼 얘는 8분의 35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5 라서요. 계산해 보시면 8분의 125가 나옵니다. 그래서 P 더하기 Q라고 했으니까 133이다. 로 정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곱셈 공식을 얘 때문에 이용할 수밖에 없고 요 모양도 얘 전개했을 때 있는 모양이고 얘도 2로 한번 나눠주면 딱 모양이 맞아 떨어진다. 얘를 그냥 연립하기에는 좀 쉽지 않겠죠. 물론 뭐 변변을 나눌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해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번 치고는 근래에 본 거 중에 좀 가장 쉬웠던 것 같아요. 29번 치고. 그래서 그렇게 해결해주면 될 것 같고, 마지막 30번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30번 봅시다. 마지막 30번인데 아까 앞에서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30번 치고 그리고 많이 좀 사용됐던 소재인 걸 생각하면은 그래도 많이 어렵진 않다. 계산이 많지도 않다. 물론 뭐 시험 때는 마지막 가면 시간도 좀 부족하고 하다 보면은 사고가 정상적으로 작동은 안 하겠지만 일단은 봐봅시다. 그래서 fx는 일단 p, q가 꼭지점인 2차 함수고요. 문제에서 준 거는 p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에 있나 봅니다. q는 모르겠고. 그럼 gx는 fx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뒤집은 것 같아요. 그렇죠? x축에 대칭해서. 그때 fx랑 gx로 hx를 만들 건데 뭐 그렇답니다. 그럼 일단 대충 사항을 파악해 봐야 되니까 항상 30번 같은 건 그래프를 여러 번 좀 그려보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 그려보면은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x축이 이렇게 있고요. y축은 이렇게 있겠죠. p가 양수니까 1사분면 아니면 4선면일 텐데 그럼 q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으나 근데 q가 만약에 양수면요. 이렇게 일단 fx가 있는 건데 여기가 p, q인데 이걸 x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한 다음에 뭐 x축 대칭을 하면은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그럼 이렇게 되면서 교점 자체가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교점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두 실근 알파, 베타가 있대요. 즉 교점이 알파, 베타래요. 그러니까 q가 양수면 함수가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q가 음수여야 되는구나 정도를 세팅하고 간다면 그림을 좀 수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림을 좀 수정하면 결국에 지금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만나야 하니까 대충 n만큼 이동했다가 뒤집을 거니까 뭐 x축은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그럼 얘가 뭔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략 생각하자면 그래서 얘는 y는 fx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p, q인 거고요. 그럼 얘가 y는 gx인데 그럼 gx는 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간 다음에 뒤집어 올린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x축 방향으로 n만큼 갔으니까 요거고요. 그 다음 x축 대칭시켰으니까 y의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q다. 뭐 요 정도는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꼭 이런 그림이란 보장은 없어요. n이 더 가면은 나갈 수도 있긴 하겠죠, 많이. 네, 일단은 요게 일단 기본적인 세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 hx라는 건 여기 교점 알파랑 베타를 기준으로 쪼갤 건데 이 둘 사이일 때는 gx를 따라갈 거고 그 바깥은 fx 따라갈 거다. 즉 내가 그린 그림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gx 따라가다가 다시 요거 따라갈 거다. 이런 그래프다 라는 거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래서 이렇다. 그래서 밑에 보기 보면요. x에 대한 방정식 hx는 t 즉 이 빨간색 그래프랑 y는 t를 그었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 이상이면서 실근의 합이 4p 플러스 2m이다. 그때 t의 범위는 요거다 라는 건데 얘를 해석할 때 얘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얘는 무슨 근본 없는 숫자냐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근본이 있죠. 그죠? 왜냐면 얘가 p고 얘가 p 플러스 n인데 얘 2배, 얘 2배거든요. 딱, 그죠? 얘 2배, 얘 2배라서, 결국에 우리가 실근의 합을, 이 실근의 합, 얘를 이용할 때는 대칭축을 최대한 잘 활용해줘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얘 2배, 얘 2배라는 건 결국 이런 거죠. 우리가 fx 있을 때, 얘 축이 p면요. 축의 방정식이 p면 이 둘의 합이 2p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 걔를 이용한다면 지금 문제에서 여기서 말하는 건 이 fx랑도 2번 만나야 되고 gx랑도 2번 만나라 이런 말이겠죠. 결국에 fx와 2번 gx와 2번 만나라 이런 말이 되니까 지금 그래프로 따지면 가능한 부분이 있긴 해요. 그죠? 왜냐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어버린다면 얘가 두 번씩 만나는구나. 왜냐면 fx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2번, gx도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2번.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그럼 이 상황밖에 없냐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이렇게 두 번 만나려면
이 상황밖에 없을까? 조금 더 이게 나가면 안 만들어지나? 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 생각해 보자면, fx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은 이 gx의 축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gx의 축이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즉, 만약 그림이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가 gx 따라갔다가 이렇게 가게 돼요. 그쵸? 이런 그래프가 돼버리죠. 그럼 이러면은 교점 자체가 4개일 수가 없어요. y는 t를 그었을 때 4개일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지금 축은 무조건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이 fx의 안쪽으로. 그래서 그림을 내가 맞게 그린 게 맞구나. 대신 꼭 다른 건 안 되는지도 파악은 해봐야 된다라는 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능한 범위 물어봤는데 딱 봐도 보이죠? 가능한 범위의 경계는요. 여기 얘가 경계일 거고 얘가 경계일 거예요. 그렇죠? 얘보다는 커야 되고요. 즉 여기보다는 커야 되고 얘보다는 작아야 이 사이로 들어와야 내가 4개씩 만날 수 있다. 즉 fx 2번, gx 2번 만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O라는 건요. 이 마이너스 Q를 말하는 거구나 라를 알 수 있죠. 그리고 결국에 얘가 Y는 O가 돼야 되고 경계인 Y는 O가 돼야 되고 얘는 GP라고 했으니까 얘가 Y는 GP구나. FP인가요? GP가 되는구나 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경계가 얘네 둘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일단은 Q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Q는 5니까 Q가 마이너스 5구나. 이거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좀 잘 해석해야 되는데 그럼 GP라는 건 뭐냐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거지 않을까요? P는 여기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그대로 끄집어 올려서 집어넣었을 때 여기 생기는 요점 자체가 GP예요. 그쵸? 사실 지금도 그림도 맞게 그려놓은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따지면 이런 거죠. fx가 있고 만약에 gx가 이렇게 있었으면요. P에서 끄집어 올린 게 여기예요. 얘가 GP예요. 그럼 우리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이러면 얘랑 GP 범위가 안 맞죠. 그렇죠? 얘의 높이랑 얘의 높이가 같으라 이 소리인데. 그래서 지금 딱 그림도 알맞게 여기로 그려졌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 여기가 P고요. 축은 P 플러스 M이니까 그럼 여기는요. 얘 X좌표는 여기서 지금 M만큼 간 거니까 P 플러스 2M이다 라는 것까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P 플러스 2M을 fx에 집어넣었을 때랑 gx에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구나만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볼 건 요거겠죠. 결국에 f의 P 플러스 2M이랑 g의 P 플러스 2M이 같은데 gx가 얘니까요. 여기다가 P 플러스 2M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f의 P 플러스 M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구나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요거 주어져 있고 Q 값을 아니까 계산을 좀 해주면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p인데 p는 그럼 지워지네요. 그래서 2m 제곱 이거 더하기 어차피 5랑 5는 지워질 거니까 Q가 마이너스 5죠. 근데 5가 아니고 Q가 마이너스 5인데 어차피 Q랑 Q는 양쪽에서 안 지워지는군요. 안 지워지네요. 씁시다.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2분의 1에 P 플러스 M 집어넣으면 M의 제곱이죠. M의 제곱. 여기도 마이너스 5.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2분의 4M 제곱, 2분의 1M 제곱 넘어가면 2분의 5M 제곱이죠. 그래서 2분의 5M 제곱은 넘어가면 10이다. 가 되니까 따라서 m이 m 제곱이 4네요. 그렇죠? m이 2면 되겠네요. 그래서 m이 2다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문제에서 마지막 구하는 거 보시면 m이랑 p랑 q 구해야 된다. 즉 p를 못 구했죠. 그럼 아직 안 쓴 조건이 요거네요. 안 쓴 조건이 요거니까 마지막으로 적어주면요. 마지막 써야 되는 조건이 지금 fm 더하기 gm인데 어차피 gm은 여기다 m 집어넣으면 g0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g0, f0. 그래서 빼기 f0
이게 -4니까 그러면 m 빼기 f0인데 어차피 m 값이 2죠. 그럼 f2 빼기 f0이니까 그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2분의 1에 2 빼기 p의 제곱이고요. 어차피 뒤에 q는 요거 둘 지워질 거니까 안 써도 되고 그럼 빼기 2분의 1에 0 집어넣을 거니까 p의 제곱 너가 -4구나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럼 요 놈은 2를 곱해서 정리하면은 p제곱 어차피 지워지죠. 2차식 지워지고 2차 항 지워지고 그럼 얘는 -4p 플러스 4에다가 2 곱했으니까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4p가 12인 거라서 따라서 p가 3이다 라고 얻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한 게요. q는 -5고요. 그 다음에 m은 2고 p는 3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구하는 거에 집어넣으면은 m이 2고 둘 뺀 게 8이니까 16이 정답이 된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16이다 정도를 얻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 거의 핵심은 결국에 이 실근의 합이 4p 플러스 2m이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갑자기 뜬금없는 값이냐라는 걸 잘 해석하는 건데 항상 우리가 실근의 합을 해석할 때는 결국 축이 핵심 포인트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자. 그래서 지금도 얘의 2배, 얘의 2배를 하면은 딱 4p 플러스 2m이구나 라는 걸 이용해서 결국 fx와 gxy의 교점이 각각 2번씩이구나 라는 거를 해석해 주는 게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16번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전부 다 풀어봤고요. 그래서 예년보다는 좀 우리가 봐오던 것보다는 좀 쉬웠지만 어쨌든 본인 틀린 문항들 꼭 꼼꼼히 살펴보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해설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